이 사연이 저희 가족의 일이니만큼 제가 집사람과 처음 만났던 날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겠군요. 아내와 저는 오래전 제가 유학을 하던 시절에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사업을 하고 여유있는 지금의 모습과 달리 제가 가난한 유학생이라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을 시기에 그녀를 처음 만나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아들의 유학비를 감당하실 만한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셨어요. 평범하다면 평범하고 가난하다면 가난한 사정이었기에 저는 집안의 도움 하나 없이 장학금만 받고 유학길에 올라섰습니다. 어렵게 장학금을 받으며 유학 기회를 잡은 덕분에 학비 걱정은 덜었지만 그곳에서 먹고 지내는 생활비는 모두 제가 충당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대학 다닐 적에도 과외며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는 제가 벌었었던 형편이었던 탓에 저는 해외 유학비 역시 부모님께 바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뒷바라지는 못한다며 난색을 표하셨고 그래서 고민도 걱정도 많은 유학이었지만 그 시절 저는 젊은 치기와 제 욕심에 유학을 결정했었죠. 당시만 해도 저처럼 어렵게 유학을 오는 사람들은 잘 없던 탓에 저는 유학생들 중에서도 가장 형편이 안 좋은 편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전부 부모님 도움에 생활비 걱정이 없으니 주말이면 파티며 모임이며 해외 여행용도 즐기고 다들 여유있고 즐거운 인생들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즐기는 동안 한인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직접 생활비를 벌면서 어렵게 얻은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밤새 공부를 해야 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유학생들이나 다른 친구들과 어울릴 여유가 없었고 가뜩이나 외로운 타향살이에서 저는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멘탈이 강한 편이라 향수병 같은 건 없을 줄 알았는데 제 생각보다 이국살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유학 시절 저희 주식은 그 동네에서 가장 저렴한 빵 한 덩어리와 커피였고 그러다 보니 저는 잘 얻어먹지도 못하고 꾸미지도 못하고 누가 봐도 가난한 유학생 티가 줄줄 흘렀었죠. 모두들 끼리끼리 어울리는 세상이다 보니 아무리 같은 유학생 입장이라도 저와 다른 사정의 친구들은 그런 저를 가까이 하기를 꺼렸습니다. 하기야 같이 놀자고 해도 일한다고 공부해야 한다고 늘 캔슬을 놓던 저였으니 그 친구들 보기에는 제가 아웃사이더를 자처한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유학생들끼리 도움을 주고받을 적에도 저는 늘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단절시킨 관계였으니 뒤늦게 불평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여력이 없었던 저로서는 조금 억울하기도 한 사정이었어요. 그때 유일하게 저를 챙기고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제 아내 은영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은영이는 저보다 어리면서도 늘 어른스럽고 여유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같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저희는 같은 한인교회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이였어요. 교회도 안 다니던 제가 도움을 얻어볼 요량으로 가끔씩 드나들던 유학생 모임이었는데 그때도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늘 그들과 섞이지 못하고 겉돌기만 했어요. 그럴 때 유일하게 은영이만이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혹시 밥을 굶을까봐 같이 밥을 먹자고 해주고 추운 겨울이면 난방도 잘 안되는 기숙사에서 쓰라며 전기난로도 챙겨주고 제가 부탁하지도 않은 일을 나서서 알려주고 도움을 주던 친구였죠. 나랑 같은 학교도 아니고 일면식도 전혀 없으면서 심지어 자기보다 2살이나 더 많은 나를 왜 그렇게 챙겨주는 건지 그게 고마우면서도 가난한 유학생의 자격지심에 그 마음을 그저 받기가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장학금 얻어 겨우 유학을 온 제 사정과 달리 은영이는 사비로 유학을 온 부잣집 딸이었으니까요. 제가 아무리 커뮤니티에서 소외된다 하더라도 학생들 사이에서 파다한 소문마저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미 유명한 건지 모두들 은영이의 부유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고 어릴 적부터 대궐 같은 집에서 유복하게 자랐다는 것은 과장 없는 사실인 듯 했습니다. 소문으로는 친인척들 중에 정재계에 계신 분들도 상당하고 재단 같은 것도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한 일이었고 은영이도 그 일에 대해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은영이와 같은 대학교에서 같이 유학을 했던 친구가 아니었더라면 다른 유학생들이 은영이의 집안 형편을 그리 자세히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은영이는 집이 부유하다고 자랑을 하거나 가진 것을 일부러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같이 있다 보면 그냥 나와 다름없는 평범한 학생이구나 싶은데 가끔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주저없이 메뉴를 고르고 교양 있는 식사 매너를 보이거나 어릴 적부터 프랑스어며 스페인어며 배웠다는 것을 들으면 그제서야 갑자기 나와 다른 세계에서 살던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었죠. 저는 은영이의 인간미와 상냥함에 반했지만 은영이의 배경 때문에 은영이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나를 살뜰히 챙겨주는 은영이에게 고마우면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내게 자비를 베푸는 건가 싶어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남의 호의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참 가엾고 한심한 일이지만 그때 저는 춥고 배고픔에 절여져 쪼그라든 마음 때문에 그런 옹졸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착하고 예쁜 은영이에게 반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어도 한 번도 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은영이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더군요. 분명 여기서 졸업장까지 따오고 할 거라며 아직 학기가 많이 남은 것으로 알았는데 말이에요. 주변에 물어봤지만 누구도 은영이의 소식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말뿐이었죠. 말도 하지 않고 떠나버린 은영이 때문에 저는 한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냥 지나갈 짝사랑이라고 치부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지 저는 말 한마디 없이 떠난 은영이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영이가 떠난 후 저는 더 이상 유학생 커뮤니티에도 나가지 않았고 그저 남은 학기를 무사히 마치기 위해 정신없이 바쁜 유학생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덕분에 그곳에서 학위까지 딸 수 있었고 제 기대보다 좋은 성과를 얻으며 몇 년 뒤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등바등 살았던 보람이 있는지 해외에서 지내면서 유명한 회사에서 인턴 기회도 얻어봤고 덕분에 저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가고 싶었던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된 저는 부모님의 축하를 받으며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대기업 회사원이라고 앞으로 인생이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저희 집, 제 상황에서는 대기업 직원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대학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셨던 저희 부모님에게는 좋은 회사 다니는 아들이 자랑거리였으니까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저도 그동안 제가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며 조금씩 자존감을 높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 백화점 가서 옷도 사보고 비싼 밥도 사먹고 남들이 누리고 살던 것을 저도 뒤늦게 누려보는 듯 했죠. 그렇게 조금이나마 제가 자신이 생기고 여유가 있던 그때 저는 몇 년 만에 은영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나온 공짜표를 들고 비싼 공연을 보러 갔던 날 같은 공연장에서 은영이를 만나게 되었죠. 먼 발치에서 보았는데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만큼 은영이는 참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멋있고 기품 있고 예뻤죠. 표 한 장에 몇십만 원이나 한다는 탓에 저는 그날 공연이 제 인생 처음이었지만 은영이는 그런 곳이 일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은영이가 그곳에 있는 게 참 잘 어울린다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여자들처럼 화려한 차림이 아닌 아무 장식 없는 검은 원피스 차림이었는데도 그곳에서 은영이 혼자 빛이 나는 듯 했어요. 그런 은영이를 오랜만에 보게 된 저는 은영이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써 몇 년이나 세월이 흘러던 탓에 은영이가 저를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말이죠. 은영아, 이게 얼마만이야? 나 기억해? 나 진수야. 진수 오빠? 은영이 역시 이런 곳에서 저를 마주할 줄은 몰랐던 건지
당황스럽고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난처한 것 같은 표정이 얼굴을 스쳤지만 당시 반가움에 도취되어 있던 저는 그런 세세한 표정 변화는 미처 신경 쓸 수 없었고 그저 반가움에 은영이가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막무가내로 말을 붙였습니다. 나 기억하는구나. 정말 반갑다. 우리 거의 7, 8년 된 건가? 너는 여전히 예쁘고 멋지다. 너도 공연 보러 온 거야? 하긴 너는 이런 곳 자주 다닐 거라 생각했는데 나는 이런 데가 처음이라 어색하네. 오빠도 공연 보러 왔구나. 혼자 왔어? 그럼 당연히 혼자지. 혹시 너는 누구 같이 온 거야? 일행이 있는데 내가 괜히 실례한 건가? 아니야. 나도 혼자 왔어.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그래? 그럼 혹시 괜찮으면 나랑 술 한잔 할래?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너무 오랜만이라 반가워서. 사실 내가 선약이 있어서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 미안해. 그럼 다음에 같이 하자. 나 연락처 좀 줄래? 내가 너한테 도움받는 것도 많고 밥 한 번 사고 싶어서 그래. 은영이는 몇 년 만에 만난 제가 별로 반갑지도 않은 건지 술 약속도 거절하고 연락처를 주기도 머뭇거리는 듯 했습니다. 분명 만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마음에 걸리는지 말이에요. 예전에 저였다면 굳이 싫다는 사람을 붙잡지 않겠지만 그때는 저도 한창 자신감이 차 있을 때라 그런지 어떻게든 은영이의 연락처를 받고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용기도 없고 볼품없는 제가 은영이 앞에 나서지 못했지만 이제는 저도 돈벌이를 하고 조금 나아진 모습에 전과는 다를 거라 생각했어요. 은영이는 적극적인 제 요구에 결국 번호를 줬죠. 은영이와 연락이 닿은 저는 매일같이 은영이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놓쳤지만 이제는 은영이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나이에 서로 짝이 없어 만났다는 것은 하늘이 제게 내려주신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었죠. 물론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언감생심 부잣집 딸을 제가 넘볼 수 있을까 싶었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제 운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은영이가 제 마음을 거절하지 않는 한 제게도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은영이는 전과 다르게 적극적인 제게 놀라는 듯 했지만 그런 제가 싫지 않은지 제 마음을 받아주었고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은영이는 예쁜 얼굴만큼이나 마음도 참 여전했습니다. 연애라는 내내 늘 저를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기만 했어요. 자기도 일이 바쁠 텐데 야근에 시달리는 제가 안타깝다며 퇴근을 하고 데이트를 할 때면 늘 은영이가 제 회사 앞까지 찾아오곤 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제가 데리러 가겠다고 해도 은영이는 굳이 사양을 하더라고요. 한겨울에 데이트를 할 때에도 차도 없어서 뚜벅이인 저를 보고도 불평 한번 하지 않았고 비싼 선물이나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지 못해도 저를 탓한 적이 없었죠. 은영이는 제 주머니 사정이 걱정인 건지 저와 데이트를 할 때면 늘 저렴한 음식점들만 찾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념일을 맞아서 기껏 비싼 식당으로 골랐다는 게 학생들도 갈 법한 패밀리 레스토랑이었죠. 은영이는 분명 자기 친구들과는 좋은 음식점 가서 비싼 요리 시키는 게 일상일 텐데도 저랑 있을 때는 큰돈을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유학 시절처럼 검소하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어려서는 그런 은영이가 참 개념차고 착하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나이를 들고 보니 혹시 은영이가 나를 과하게 배려하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집안 차이 때문에 남자친구인 내 길을 죽이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제 앞에서 더 자제하고 제 수준을 맞추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 말이죠. 물론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은영이의 배경을 알고 있던 저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저는 여러모로 생각이 많았습니다. 저희도 나이가 적지 않고 이제는 은영이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내 수준의 결혼을 하려니 어떻게 해야 하나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보통은 서울에서 집을 얻으려면 다들 부모님 도움을 받기 마련인데 저는 부모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은영이 부모님께 도움을 바라기에는
저도 자존심이 상하고 돈이 없다고 부잣집 딸을 데려다가 고생을 시킬 수도 없었죠. 그나마 대기업 다닌다며 조금 기가 살아있었던 저는 결국 우물한 개구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좋은 회사 다니면 좋은 인생이 보장될 거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저보다 훨씬 낫고 잘난 사람들이 넘쳤고 이미 저보다 출발선이 높았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행복은 제 기준보다 한참 위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자부심을 느끼며 다니던 회사 생활이 누군가에게는 잠시 경험을 쌓기 위한 일이고 몇백만 원의 월급이 그저 불로소득을 위한 투자금일 뿐이라는 것에 저는 조금 현타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황새들을 쫓아가려다 보니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았죠. 사실 저도 원래부터 꿈이 회사원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에 대기업에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늘상 했지만 어렸을 적에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은 아이였어요. 그런 제 꿈이 좌절된 것은 전부 돈 때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던 저는 학원비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부모님의 말씀에 피아노를 포기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그림 잘 그리는 짝꿍을 보고 그림에 대한 꿈이 커졌지만 미술은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그 꿈도 접어야만 했죠. 그렇게 접고 놓고 포기하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더군요. 결국 회사를 다녀야겠다 싶었던 제가 그나마 욕심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이 유학이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적어도 기회를 얻을 수는 있었기에 장학금을 받아 유학을 다녀와 대기업에 취업까지 했던 거였죠. 거기까지 오는 것도 제게는 어렵고 고단한 일이었는데 막상 그 안에 들어오고 나니 제가 이룬 것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다들 투자니 창업이니 하는 얘기들을 듣고 있을 때면 나는 여기서 뭘 더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곤 했네요. 저도 따로 사무실을 꾸려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나름 계획도 있었지만 실패에 대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월급쟁이에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 여기면서도 은영이에게 마음껏 해줄 수 없을 때면 저는 또 무척이나 초라해지고 마는 것이었죠. 괜히 귀한 집딸을 데려다가 고생만 시키는 건 아닐지, 이런 내 사정에 그 집에서 결혼 허락이나 해주실지 괜한 자존심의 은영이에게는 말도 하지 못하면서 혼자 그런 고민들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언제까지 피할 수도 없었고 계속 미루다가는 은영이가 저를 떠나버리면 어쩌나 싶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지르듯이 은영이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은영이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은영이는 부모님이 저희 결혼을 반대할 일은 없을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 했죠.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제가 당장이라도 은영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해외에 계신 사정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거기가 좋으신지 계속 지내실 생각인가 봐. 중간에 한번 오빠 보러 들어오겠다고 하셨는데 일이 바쁘신지 당장은 여유가 없으시다네? 그래서 부모님은 결혼 준비도 우리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러시네. 어차피 우리 힘으로 결혼할 건데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결혼 허락하니까 상견례도 그냥 결혼식 전에 기록하면 보자고 하시네? 그래도 결혼이 큰일이기에 미리 인사를 드리고 천천히 얘기를 나눠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은영이 부모님께서는 제가 그저 마음에 드시는지 결혼에 대해 큰 걱정이 없으시다며 저희에게 결혼 준비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바쁘시다는 이유로 상견례도 결혼식 직전에서야 하게 되었죠. 지금은 은퇴를 하고 해외에 계시지만 그래도 평생 여유 있게 사셨던 분들이시기에 저와 저희 부모님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쪽에서 너무 기우는 우리 집안을 걱정하지 않으실까 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뵌 장인 장모님께서는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시며 저희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희는 곧바로 결혼식을 올리며 드디어 부부가 되었습니다. 10년 전 은영이를 처음 봤었을 때부터 내내 꿈꾸던 일이 비로소 이루어진 것을 보며 저는 제가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때는 제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어서
은영이가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이라 생각했던 제가 바보같이 느껴질 정도였죠. 하지만 저희 우려와 달리 은영이는 허례허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 장인 장모님 역시 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들이 아니셨습니다. 제가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얻은 걸로도 괜찮다고 하시고 뭐든지 좋다고 하셔서 오히려 제가 걱정을 할 정도였죠. 그런 장인 장모님은 해야 할 일이 많으시다며 따님의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출국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오신 김에 며칠 더 지내다가 가셨으면 했지만 두 분은 한사코 마다하시며 급히 떠나시더라고요. 그때 순간 외동딸에게 너무 무심하신 건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그런 집안은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저는 다른 것에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는 상황이